그냥 담배 피고 그냥 꽁초를 그냥 아무데나 휙 던지고 이제 집 이제 갔는데 그 담배 꽁초 때문에 이제 불이 난 경우, 이런 과실로 불이 난 경우죠.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일단 3번, 이게 3번을 정답으로 찍었었고, 네, 가장 옳은 거는, 네, 3번 정답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었고, 과실로 인하여 170조, 이거 묻는 지문이었어요. 170조 2항이었습니다. 네, 과실로 자기 소유인 물건이거나 혹은 167조에 기재한 물건, 네, 일반 물건을 말하는 거죠. 네, 기재한 물건을 불태웠을 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네, 1항의 형에 처한다. 실화죄로 벌한다 이거죠. 그래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 물건을 소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그래서 정확히 조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내용이었고, 자 이제 하나씩 보면, 자 가옥을 소해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어한 경우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립할 것 같다고 해서 틀린 것 같다고 제가 했어요. 이거 아마 옛날 판례 80년도 판례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보니까 67년도 판례더라고요. 이건 판례도 검색도 안 됩니다. 다만 교수님 책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네, 뭐 교수님이 틀리진 않겠죠. 네, 교수님이 이 판례에서 인용했다고 하시니까, 네,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는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본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를 얘기합니다. 네, 그 때문에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축사에다가 불을 질렀어도 축사가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옥의 일부인 축사에 방화를 했다면 그 전체에 대해서, 네, 적용된다. 그래서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면, 네, 전체에 대해서 본죄가 성립한다라는 67년도 판례가 있답니다. 네, 교수님 책에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부로 되어 있고,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는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주택이면은 행위시에 주거자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축사에 불을 지를 당시에 뭐 이 축사나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축사든 가옥이든 사람이 없었어도 현주 건조물 방화가 성립하냐? 그렇다 이거죠. 네, 사람이 주거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위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은 포섭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결과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가 성립되는지를 묻는 거였고, 그 다음에 네, 건조물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도 이렇게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다. 이거는 판례는 아니고 교수님의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였으면 여기 판례 인용됐다고 판례 번호가 있을 텐데 판례 번호가 없는 거 보니까 뭐 교수님 개인의 생각이거나 교수님들의 어떤 저기 이론인가 봐요. 학계의 이론인가 봐요. 아무튼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축사나 천막은 건조물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지금 축사에 불 지른 거니까 건조물이 아닐 텐데, 근데 여기 지금 가옥과 접속되지 않는 경우고 여기는 지금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논점이 사실 이렇게 축사, 현주 건조물,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저는 당연히 이 판례를 몰랐죠. 이 67년도 판례 이런 것도 당연히 몰랐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방화나 실화죄에 대해서 공부하지도 않았고, 다만 가옥이 일부로 되어 있다면 현주 건조물 방화라는 게 사람이 사는 주거용 건물을 이렇게 해했을 때 어떤 이제 무겁게 처벌한다, 그런 정도는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요? 아까 그렇게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이런 명확하게 내용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죠. 네, 건조물의 일부분이 주거에 사용되는 때에는 전체에 대하여 현주 건조물 방화를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네, 다만 접속되지 않는 축사였으면은, 네, 그게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 지금 일부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문제를 다 세심하게 어떤 판례와 그런 것들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셨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순경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게 참, 예, 문제가 굉장히 그 퀄리티 플러스 난이도 플러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번이 아니라는 거를 저기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주 건조물에서 사람이라는 거는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지금 2번에서 쓰일 겁니다. 여기 지금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본인이 살고는 있지만,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자기 소유가 틀린 건데 현주 건조물 방화도 아니고 그냥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죄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거는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살고 있는 그놈이 지금 방화를 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범인이 혼자서 살고 있는 집에다가 범인이 방화를 하면 이때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본죄는 현조 건조물 방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있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라는 거는 범인 이외의 사람. 그러니까 범인은 사람을 안 쳐줍니다. 예, 지가 지네 집에 지 혼자 있으면서 지가 불을 지른 거면 지 목숨이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지가 불 질러놓고 그 안에 있지는 않겠죠. 예, 뜨거워서라도 도망 나가겠죠. 근데 이건 보호의 필요성이 없죠, 범인을.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네. 그래서 일단 현조 건조물 방화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2번 틀렸는데 이게 현조 건조물 방화여가지고 틀린 게 아니고 현조 건조물 방화죄는 일단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현조 건조물 방화가 아까 164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건조물도 아니죠. 혼자 사는 자신의 단독주택이니까. 그러면 공용 건조물 165조도 아니고 그럼 이제 166조 일반 건조물로 내려와야죠. 예, 이게 일반 그냥 물건은 아니니까. 네. 167조는 아니고 166조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66조 1항은 타인 소유고 166조 2항은 자기 소유인 경우에 달리 이렇게 처벌을 하죠. 그래가지고 달리 처벌할 건데 이게 이제 166조 1항으로 갈 거냐 2항으로 갈 거냐 이거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 논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재보험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 뒤에 그 방화와 실화의 죄 맨 뒤에 보면 176조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조문이에요. 방화 실화에서 마지막 조문에 보면 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불태웠을 때는 166조 2항으로 가가지고 조금 가볍게 처벌을 받는, 그러니까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죄가 성립하고 이렇게 처벌을 받는데 자기 소유의 물건이더라도 176조에 따라서 자기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더라도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라는 간주 규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타인에게 속하는 때에는 166조 1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인의 권리라는 거는 두 가지 논점이었는데 우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전세권 이게 타인의 권리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근데 대신 여기 지금 화재보험 이게 포인트였죠.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다 불 지르면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측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려고 집에다 불 지르고 이러면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마치 그 집에 저당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등의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이때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66조 2항으로 갈 수가 없고 일반 건조물 방화는 맞는데 166조 1항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형량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처벌되는데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근데 타인 물건으로 간주될 때에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가 아니죠. 네, 그냥 불 지르면 그냥 죄가 성립합니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건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다. 예, 이 176조를 알고 있느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뒤적일 수가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이런 조문들까지도 다 내용에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이거를 저도 문제를 풀면서 이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176조를 생각도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 176조가 생각이 안 나니까 당연히 뭐 정답을 모르죠. 네. 뭐 화재보험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세권 저당권 이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설정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 공부를 착실하게 해야 됩니다. 조문만 알아도 해결되는 객관식 지문도 많고 또 2차 시험에서도 조문만 제대로 알아도 네, 뭐 배점의 어떤 대부분을 득점할 수 있는 충분히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득점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목 불문하고 그래서 법조문은 항상 네, 자세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네. 이것도 그냥 조문 해석 문제였네요. 그냥 네. 아까 실화죄 네. 170조 이거 해석하는 170조 2항 해석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이게 발화 점화죠. 발화 점화가 있으면 착수 시기가 인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조 건조물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 이건 확실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그려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